술과 다이어트 진실 밝히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의 건강 미신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술을 마시면 살이 찐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식이 많은 우리나라 직장인들, 그리고 치킨과 맥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죠. 과연 술이 정말로 다이어트의 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속설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신 직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러니까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을 때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술을 지속적으로 마셨을 때의 영향을 살펴볼게요. 기본 원리부터 이해하기.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음식이든 과도하게 섭취하면 살이 찐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체중 변화는 결국 칼로리 수지에 달려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먹은 칼로리가 소모한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이 찌고 반대면 살이 빠지는 거죠. 이건 그 칼로리가 사과에서 나왔든 맥주에서 나왔든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많지만 실제 과학계에서는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거예요. 술이 다른 음식들보다 더 살찌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칼로리 인데 칼로리 아웃이 체중 변화의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체성분 변화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거든요. 술을 마셨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럼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먼저 혈액으로 흡수되고 그 다음 간으로 직행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독성 물질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체내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영양소의 대사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알코올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체내에 있는 동안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우선적으로 저장되는 방향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가 더 심각해요. 술을 마시면 지방 연소가 심각하게 억제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태우던 과정이 술 한 잔 때문에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알코올 자체가 직접적으로 살을 찌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알코올은 바로 연소됩니다. 문제는 알코올이 있는 동안 다른 칼로리들이 너무 쉽게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실전 팁과 주의사항. 그래서 만약 술을 마실 계획이 있다면 그날은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회식에서 삼겹살보다는 생선구이나 두부김치를 선택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술 마신 후에 폭식을 피하는 거예요. 해장라면, 치킨 한 마리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술의 영향으로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칼로리 음식을 마구 먹게 되면 정말 단기간에 많은 지방이 축적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제 술만 마셨는데 왜 2kg가 쪘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 대부분 그 원인은 술 자체가 아니라 술과 함께 먹은 안주나 해장 음식에 있습니다. 알코올의 허기 유발 효과.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알코올이 포만감을 주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가장 포만감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일부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술은 배를 부르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더 배고프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 경험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소주 몇 잔 마시고 나면 갑자기 치킨이 당기고 라면이 생각나고 이런 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개인 경험과 현실적인 접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코칭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끔씩 하는 술자리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적당한 음주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다이어터들이 술 마신 다음 날 오히려 체중이 빠지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해요. 물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과도한 음주가 지속되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적당함이에요. 칼로리 적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끔씩 술을 마시는 정도라면 다이어트 진행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술로 인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근육 생성에 미치는 영향. 그럼 이제 체중이 아닌 체성분, 특히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까요? 먼저 테스토스테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소량의 음주, 그러니까 표준 잔으로 2-3잔 정도는 오히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을 17% 정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술을 조금 마시면 성욕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테스토스테론 증가는 매우 일시적이어서 근육 생성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술의 양이 늘어날 때 시작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요.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만취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인보다 45%나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성의 경우예요. 같은 상황에서 만취한 여성들의 테스토스테론은 오히려 5배나 높게 나왔어요. 연구자들은 이것이 알코올이 고환에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을 특별히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환이 없다면 알코올의 테스토스테론 억제 효과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육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 테스토스테론도 중요하지만 근육 생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근육 단백질 합성이에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알코올 섭취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특히 운동 후에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2014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운동 후 8-9잔 정도의 과음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37%나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큰 감소폭이죠. 더 놀라운 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알코올 때문에 근육 단백질 합성이 24%나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단백질 파우더를 먹어도 술의 악영향을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별 차이가 있어요.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저항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서 비슷한 근육 생성 신호를 보냈지만 알코올의 억제 효과는 남성에게만 나타났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여성의 경우 운동 후 음주가 근육 생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운동 능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음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날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탈수, 숙취, 그리고 수면질 저하의 삼중고가 다음날 체육관에서의 퍼포먼스를 현저히 떨어뜨려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마신 다음날 운동할 때 평소보다 힘들어하시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가끔씩이라면 큰 문제 없어요. 특히 술 마신 다음날을 휴식일로 계획하고 충분히 수분을 보충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운동 능력 저하에 테스토스테론 감소, 근육 단백질 합성 억제까지 더해지면 특히 남성의 경우 근육 발달이 상당히 더뎌질 수 있어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조언.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발달해서 완전히 술을 끊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지방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현미밥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 회식에서도 가능하면 기름진 안주보다는 해산물이나 야채 안주를 선택하세요. 둘째, 술 마신 후 해장 음식을 조심하세요. 해장라면, 해장국, 치킨 등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차라리 물을 많이 마시고
가벼운 과일이나 토마토 정도로만 해결하는 게 좋아요. 셋째, 술 마신 다음 날은 가능하면 휴식일로 잡으세요. 억지로 운동하다가 부상당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회복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열심히 하는 게 나아요. 넷째, 주량을 정해두고 지키세요. 남성의 경우 특히 과음이 근육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니까 본인만의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최종 결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살이 찐다는 미신이 완전히 거짓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이번에는 다른 미신들과 달리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적당한 음주라면 칼로리 섭취만 조절한다면 살찌는 것도 근육 발달을 해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과음이 지속된다면 모든 면에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해요.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술과 함께 따라오는 부가적인 요소들이에요. 안주, 해장 음식, 다음날 컨디션 난조, 운동 능력 저하 등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이어트와 근육 발달을 방해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절제와 계획이에요. 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언제 얼마나 마실지를 미리 계획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도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술과 다이어트, 그리고 근육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주제였죠? 중요한 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술이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마셔도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본인만의 음주 관리 팁이나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건강 미신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